7월 11일 월요일 지금은 족바가 시대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네. 우리 91년생 송섬이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니 그 주말 새 들려온 소식을 보니까 어디 저 뭐냐 미팅 프로그램에 나가셨다고. 그것 때문에 물어보신 거구나. 아, 예. 저거 봐봐. 아. 저거 뭐야, 저게. 네. 요즘 KBS가 어떤 상황이 되고 KBS 나가가지고 KBS를 힘들게 만드나? 예. 근데 참하게 아이고. 잘 나왔네. 걱정했거든요. 어깨가 너무 까져 있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방송이니까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뭐 결과는 좋았습니까?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그 남성과 연결이 되었는가. 네. 아니면 여기서 왜 KBS 홍보라고 그래? 맞네. 맞네. 사실 안 됐어요. 여러분, 저거 볼 수 안타깝게도. 있으려면은 네. 그 집에 찾아온 징수원한테 시청료 내야 됩니다. 맞아. 자, KBS 조인가요, 저게? 네, 맞습니다. KBS 조이 채널 케이블 채널이죠? 케이블 채널. KBS에서 운영하는. 돌리면 나옵니다. 네. 우리 송섬이 아나운서. 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도 있어요? 유튜브에는 아마 전체를 다 보진 못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좋은 짝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분 모셨습니다. 네. 요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원희룡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데 그 지역 상세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네. 최고의 양평 전문가. 네. 네.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양평 지역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나비 효과로 원희룡이 열폭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이 지역에서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분만큼 아는 분이 없어요. 네. 그렇게 소개해도 되는 거죠? 네네, 괜찮습니다. 예. 네. 그럼 좀 자세히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어요, 땅이? 지금 뭐 오늘 뉴스에 나온 것만 해도 29필지 네. 발견했다 그러고 지금 강상면 종점이 이제 변경돼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으로 변경하려고 했던 그곳에 네. 네. 그 김건희하고 그 가족들 명의로 네. 12필지 있고 12필지면 예, 몇 평이라 그래야 되지? 평수로는 6,800평 우와, 세상에. 그 축구장 뭐 3개 정도 면적이 거기 있고 거기에 그 안에 보면은 창고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 한가운데 창고랑 이렇게 인허가를 또 꼼꼼하게 그 산지를 전용해서 네. 예, 창고 부지로 3번 이렇게 인허가를 내서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네. 거기는 그 보면은 명의가 또 김충식 씨라고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어요. 예, 그 내연남이라고 하는 우리 저 은순이 누나. 예, 네. 최은순 그 장모의 내연남이라고 하는 그분 명의로 됐다가 그분 명의로 됐는데 사실 대출은 최은순 씨가 해요. 대출이 거기 한 그 건재당이 12억 얼마가 잡혀 있는데 네.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한 10억 대출한 거다. 이 금융권에 10억 대출하면은 왜냐면 10억 받으면 거기에 20% 더해서 10억 예, 12억 6천인가 이렇게 1금융권은 20%, 2금융권은 30% 이렇게 건재당을 잡는다고 해서 네. 요거는 10억 대출한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대출 추측가. 예, 근데 그 명의는 김충식인데 대출은 최은순이 한 네.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네. 추측되는 그런 게 그 한가운데 200평이 또 있어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거기는 창고 부지가 3개가 이렇게 허가가 나 있는데 네. 실제 창고는 하나만 네. 이렇게 서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그래 합쳐서 한 7,000평이 되는데 그 한준호 의원님이 옛날에 지난해 이렇게 밝힌 바에 의하면은 산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창고 하나를 위해서 도로를 내준 것이 아닌가 네, 저도 하는 봤거든요. 의혹이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고 네. 그 보니까 원래는 네. 이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데 예. 그 용도를 했다. 변경해가지고 예, 평지 변경했다고 변경을 했죠. 하는데 서류를 찾을 수 없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이 조금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200평 안에 보면은 아까 10억 대출로 네. 되는 12억 뭐 6천 정도가 건재당이 잡혀 있고 네. 그 옆에 6,800평 이렇게 예. 산지랑 여기도
12억 6천이 또 건전항에 잡혀 있어요. 아이고야. 합쳐서 20억이 네. 대출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네. 뭐 보통 추측하면 그렇게 건전항이 잡히는데 요거를 아직 안 갚고 네. 여전히 대출 상태로 있는데 이제 그 땅하고 제가 이제 추측해 보기로는 교평리라는 곳에도 또 차명 비슷하게 또 대출은 최은순 쪽이 해서 예. 그렇게 해서 합치면 한 20억 정도. 교평리는 남양평 IC에서 얼마나 됩니까? 남양평 IC에서 가깝습니다. 거기도 그 그렇구나. 인근인데 그래서 이제 그 강상면 여기 저 네. 병산리 음. 거기만 한 20억 정도 대출된 것 같고 아, 고평 쪽도 한 20억 대출된 것 같고 아마 그런 것들을 합쳐서 네. 양평 공영지구 아파트 비리 예. 그 최은순 네. 그 농지법 위반을 통해서 네. 예,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처벌은 안 받았지만 네. 명백하게 본인이 자백까지 했던 네. 네. 그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비리에 자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대출 시기가 2012년으로 예. 돼 있어서 네. 아파트 건설하는 시작하는 시기랑 비슷하게 맞물려요. 그러니까 그 땅 담보로 해서 대출을 예, 받은 대출을 해서 건데 공지구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았나? 예, 공흥지구가 말이죠. 그 강만 건너면은 바로 예. 그 고속도로 네. 그 종점이야 예. 거기가. 예. 공흥지구도 매우 가깝습니다. 예, 네. 거기도 시내 쪽에 있기 때문에 예. 네.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저 뭐냐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예. 어떤 용도로 쓰이는 땅이에요? 농지인가요 그 그냥? 땅이 지금 저 병산리 종점 네, 그 네, 땅은 그렇지. 그 땅이 산지입니다 거의. 산지. 예, 산지는 용도 변경을 하기가 쉽지 않죠.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산지를 네. 용도 변경을 해서 네. 이렇게 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까 산지관리법 위반 네. 부분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작년 겁니다. 국정감사 때. 예, 국정감사 네. 때. 네. 예. 근데 사실 그 땅에 뭐 고속도로가 들어온다던가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온다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 대출 받은 돈을 갚을 길이 없거든요. 그렇지. 그거 어떻게 갚아? 근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들어오면서 그 땅을 나라에서 산다 그러면 대박이죠 그야말로 예, 대박. 이번에 저 거기 원희룡 국토장관이 예. 거기 선산이라 네. 무슨 뭐 조상들 묘가 있고 누가 선산을 개발해서 네. 그거를 하려고 하겠느냐? 네. 어. 네. 선산인데 당장에 땅을 산 것도 아니고 네. 선산인데 그런 의혹을 주느냐 하는데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아까 차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쪼개기를 합니다. 아. 예, 기술이 들어갑니다. 쪼개기를 해서 예. 창고 부지로 네. 허가를 내고 창고로 내기 위해서 짧은 구간 또 도로를 허가 내고 어.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많은 네. 노력을 기울였고 네. 뭐 그러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하여튼 팔려고 시도했던 것 같은데 제대로 팔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예측이 되고 아니 무슨 선산이 수천 평이나 예.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거기다가 담보 대출이 네. 많이 되어 있다. 한 20억 정도가 담보 대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건전항만 보면 네.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거기 공시지가를 이렇게 네. 찾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많이 잡아줘도 네. 4억이 될까? 근데 어떻게 대출이 근데 됐을까요? 어떻게 20억이 대출이 됐을까? 이거 앞으로 한번 네.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자, 원희종이가 말이죠. 지난 네. 목요일에 뭐라고 했냐면은 네. 나 이번에야 알았다. 그 김건희 네. 그 일가 땅이 저 양평에 있는 줄. 네. 만약에 그 전에도 알았다. 네. 그러면 내가 저기 장관직 그만두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정치 생명 그냥 네. 끝내겠다.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작년 국정감사 때 한준호 네. 의원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저 물어봤고 질의했던 게 있었죠. 네, 그래서 빼박이에요. 원희룡은 바로 집에 가야 돼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정신과 하는 그 의사 부인하고 같이 네. 행복하게 사실 일만 남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 영상, 네. 올해 영상을 엮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처럼 오래간만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고 사전에 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김건희 여사 땅이 근처에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부처에 보고를 해라. 만약에 그 결과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저희가 양평군으로부터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땅인데 양평군으로부터 전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전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전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첫 번째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 변경은 금지가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1차장님? 1차관님? 금지돼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금지돼 있어요. 확인해 보셨을 아이고,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금지돼 예.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일가 보유되는 이 토지 대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세개 필지 접도구역 지정 고시 후에 고시는 고시가 된 이후에 등록 전환과 필지 전환,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작년 22년 10월에 질의를 한 내용이 저렇게 영상으로 네. 남아 있는데 어쩜 저렇게 거짓말을? 딱 빼박이네요. 10개월이야, 딱 10개월. 네. 2022년 10월 6일에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2023년 7월 6일에 그 과거를 부정했어요. 네. 예. 참, 대단합니다. 예. 그 지금 원희룡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누가 봐도 잘못한 사람이야. 네. 도둑이 재발절이라는 이 말이 격언이 딱 들어맞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또 펄쩍 뛰면서 네. 만약에 그 잘못했다 그러면 그 바꾸려고 했던 것만 무산시키면 돼요. 그렇지. 전면 재검토를 시켰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장님? 저희도 이제 우선 저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네. 예, 지난 15년 동안 예. 그 양평에 이제 주말에 한번 와 보신 분들은 알죠. 네. 피부로 알아요. 절감하실 겁니다. 저 두물머리, 네. 양수리, 양서면 쪽에 그 교통 지옥이거든요. 네. 주말에는 주차장, 거기. 예, 주차장입니다. 5분 거리를 50분, 1시간, 2시간씩 가야 되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아주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예, 놀러 온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오랜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들자고 해서 네. 15년 가까이 노력을 해와서 중간에 이제 2008년에 정병국 의원이 제기했지만 한번 좌초돼요. 네. 경제성이 없다. 그러다 2017년에 다시 계획에 올라가서 2021년에 예타가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됩니다. 이게 네. 뭐 BC랑 AHP인가 하여튼 두 개의 경제성, 정책성 이런 기준이 있는데 네. 경제성도 이제 1이 안 나와서 굉장히 어렵고 정책성도 뭐 0.5가 기준인데 네. 얼마로 통과되냐면 0.508로 통과됩니다. 아슬아슬하게 통과되고 자칫하면은 예. 안 넘어갈 수도 예, 있었는데. 이거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정동균 그 군수님이 뭐 그 국회, 청와대 다 쫓아다니면서 우리 그 양평에 주말 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말씀을 했고 심지어 그 여동생 분이 네. 그 시집도 안 가셨는데 그 급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앰뷸런스가 제대로 못 가서 그 정동균 군수 예, 동생이. 예, 친동생이.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팠겠어요. 네. 예. 그런 얘기를 절절한 얘기를 해가면서 그 심사위원들 마음을 움직여서 네. 이거는 진짜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우리가 경제성만 따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통과가 된 그래서 그때 예타 통과하러 가는 날, 네. 그 PT 하러 가는 날 전체 주민들이 나왔어요. 군청에 나와서 어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서 가서 그 PT를 잘 하셔가지고 0.5가 기준인데 0.508로 간신히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절절하게 염원해 왔고 그게 예타가 통과되고 나서는 거의 잔치집이었죠. 네. 아 진짜 군수 잘했다. 이 힘든 일을 해냈다. 역대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그렇게 축하했던 그 일인데 갑자기 그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네. 했더니 아예 고속도로 자체를 폐기해버리자 네. 하니까 이제 저희 원희룡이가. 예, 어. 엄청난 그 이제 지금 저 양평 주민들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걸 네. 이용해서 네. 막 현수막을 걸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민주당 때문에 벼룩
빈대 잡자고 초가스 한 칸 다 태웠다. 그 노선이 병산 강상면으로 변경되고 그곳에 대통령 부부의 땅이 있어서 그것을 문제 제기한 것이고 네. 왜 갔는지를 물은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뭐 진짜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다. 네. 그래서 아직 노선이 확정된 거 아니고 검토 중이고 제대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지 이틀 사흘이 되기 전에 네. 완전히 사업 자체를 안 해버리겠다. 이거는 거의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네. 걸 와서 저희들도 아 저거 뭐가 있구나. 네. 오히려 이 총선 앞두고 네. 민주당을 엿먹이기 위해서 네. 근데 네. 우리 양평 군민들이 뭐 그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분들도 아니고 네. 아니 누가 보더라도 지금 원희룡과 네.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정권 이걸 파토낸 건데 이걸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는 국민도 있습니까? 뭐 있기야 있겠죠. 저희 국민의힘 쪽 기울어진 예, 사람들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그 얘기하는 사람이 죽일 놈입니까? 아니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죽일 놈입니까? 네. 그리고 아까도 예타를 말씀드렸지만 지난 15년 가까이 다른 안이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오로지 그 지금 변경되기 전 예, 서울에서 예. 양서면까지 예, 양서면으로. 양서면으로. 양서면까지 가는 예. 그 안 이외에 뭐가 논의가 됐으면은 네. 뭐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하고 네. 예. 뭐 지금까지 안이 다른 안이 나온 적이 없어요. 오로지 이 다른 안이 나온 건 네. 23년 5월 8일. 윤석열이가 예.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된 이후에 예. 취임한 네. 이후에 김건희 일가가 모여 있는 그 땅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예. 이 입지가 바뀐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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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 이후에나 변경된 거지 그 이전에는 뭐 예. 여기 말고 딴 데 한번 해볼까 이런 논의조차도 없었다는 거. 논의조차도 없었고 아까 제가 예타가 굉장히 어렵게 통과됐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원안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강화면 쪽을 지나서 양서면으로 가는 네. 이 안 저 지도 네네. 보시면 위쪽에 원안 네네. 예 저기에서 저것의 예타 통과를 간절히 원했고 그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IC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사실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오늘인가요? 김현정의 뉴스에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그 저와 양평 군수님이 민주당이 그 2년 전에 강화 IC를 얘기하면서 이 변경된 안을 마치 네.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명백하게 가짜 뉴스입니다. 거짓말을 예, 했어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예. 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기존의 저 원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강화 IC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못했어요. 쉬쉬했어. 왜냐하면은 IC 하나를 만약에 강화에 만들면 예타가 떨어져요. 경제성이 떨어져요. 돈이 더 들어가기 돈이 때문에. 더 들어가니까 예. 그거에 맞는 수치가 안 맞는 거죠.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작전은 뭐였냐면 일단 예타 통과만 하자. 그리고 예타가 통과된 다음에 네. 실시 설계를 할 때 그때 강화 IC를 그 음. 도로에 IC 하나만 더 내달라. 이렇게 우리가 정 안 되면 도로에 들어눕자. IC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정 안 되면 우리 그 군비를 들여서라도 한 45억 든대요. 그럼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만들 테니 국토부는 허락해 달라. 네. 이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했는데 네. 예타가 2021년 4월 30일 날 통과돼요. 그래서 5월 11일 날 이거 네. 조선일보랑 뉴스에 나와서 예. 지금 민주당이 2년 전에 요구했다 음. 하는 게 언제냐면 예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 사항을 강화 주민들 요구 사항을 군수님께 전달하면서 강화를 지나가는 구간에 IC를 설치해 주세요. 이게 우리 민주당 우리 지역위원회가 강화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더니 그 요구가 있습니다. 네. 하는 걸 군수님한테 전달하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 그 군수와 또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신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 등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예타가 통과된 다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저 원희룡이 또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뭐 야로를 피운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놈들이 지금 어떻게든 거짓으로라도 이 책임을 민주당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건데 아니 결정은 자기들이 했잖아 파토 낸 거. 근데 여담처럼 여쭙고 싶은 게 최은순하고 양평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최은순 본가가 이제 양평입니다. 강상면 병산리 그쪽에 지금 저 그 일가가 모여 있는 거기. 예, 그 일가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선산 주장하는 것도 예, 일리가 있습니다. 그 원래 최은순 남편이었던 분이 예, 공무원이었다고 하는데 네. 예, 그분의 유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산으로 알고 있으면서 거기가 최은순 그 대통령의 장모와 그 이남이녀 김건희 오빠 여기에 네.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그 한가운데 한 200평 정도가 아까 김충식 내연남이나 그 5필지 정도가 예. 약간 그 차명 소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고향도 양평이라면서요? 예, 양평에서 그 초등학교를 양수 초등학교를 양수리에. 예, 양수리 오. 양수 초등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연고가 있습니다. 야, 김건희 고향이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고향이야. 강화면으로 만약에 강산면으로 가면 김건희 김건희 엄마의 일가의 네. 땅이 있는 강산면으로 가면 네. 그쪽에 뭐 어떤 경제적이나 정책적으로 뭔가 예. 이득이 있습니까 그쪽에? 예, 지금도 사실 그 원희룡 장관이 JCT, 네. 그러니까 JC 그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입체교차로. 예 연결되는데 먼지만 나지. 네. 그게 무슨 경제적 이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지역 사람들이 보면은 이건 코미디다. 네. 예, 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그 연결되는 지점에 네. 500m 떨어진 곳에 예. 남양평 IC가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서울도 있네요 저기.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어. 서울로 음. 바로 그 인근 땅이 연결되면서 20분 안에 강남에 가는 그렇죠.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변경안이 없었고 최근에 네. 5월 8일 날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국토부에 공개가 되고 나서 제가 부동산 쪽에 물어보니까 2배 올랐다. 이미 올랐어 예, 가격이. 이제 두 달 됐지 않습니까? 네. 5월 8일, 6월 8일, 7월 8일 거의 2달 사이에 2배 올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김건희나 최은순의 지금 부동산 가치도 많이 올랐겠네요. 뭐 일가 땅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대통령 정보 공개에 의해서 재산 공개에 네. 김건희 씨 명의로 거기 12필지 있는 거 확인했고 그 실천편이 거기 있는 거는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야,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거를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언론에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남양평 IC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네. 남양평 IC로 연결됩니다. 음. 이 이천에서 그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저쪽으로. 예. 그래서 지금 저기 이대로 계획대로 하면은 3개의 고속도로가 만나는 곳이 네. 되는 곳입니다. 그 제2 수도권 외곽도로 타고 가면은 네. 이게 어디 가냐면 용인 오고요. 예. 그리고 저기 저 동탄 가고 그래.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수도권- 건설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곳은 3개의 고속도로가 만나는 곳이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다. 네. 아니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언론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저거를 모를 리 없는데 분명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될 거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원희룡 장관이요? 아니면 누가 원인 알았을까요? 저걸 추진하려고 했던 자들. 네. 예. 저자들은 저 이번에 네. 그거가 이제 5월 8일 날 공개가 됐는데 2023년 23년 5월 8일 날 취임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네네. 결정 등에 관한 결정문이 음. 공개가 됐는데 주민들의 그 의견 수렴을 받기 위해서 공개가 됐다고 했는데 음. 이게 이제 지역 신문에 처음 나왔어요. 이 사건의 발단이 거긴데 네네. 이게 그 시민의 소리라는 양평 시민의 소리라는 조그만 이제 지역 언론에서 처음 터뜨린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이게 공개가 됐는데 군청의 그 담당 홈페이지도 안 올라와 있고 그 지역 면사무소에 이게 공개돼 있지도 않고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거예요. 오
이게 이제 황당한 거예요. 이게 이 중요한 사안이 그럼 지역 주민들이 좀 늦게 예, 보겠네요. 늦게 알았어요. 예. 그 공개된 날로부터 며칠 지나서 그런 언론을 보고 그 언론에서 놀래서 면사무소 찾아가보고 양평군청 찾아가보고 했는데 양평군청 담당자가 모르고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사건이 야 이거 뭔가 이거 그럼 원희룡 장관은 알면서 일부러 속인 걸 수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조용히 넘어가기를 일부러. 바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추측컨대 5월 8일 날 공개가 됐어요. 네. 그리고 5월 22일까지 아주 짧은 기간 네. 한 2주 뭐 토요일을 포함하면 2주가 채 안 되는 근데 원래는 20일을 공개하게 네. 20일 이상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도 짧고 그 지역 신문이나 사람들이 접할 수 없는 유튜브 홈페이지에 예. 공개했고 뭔가 이거 좀 냄새가 나지 않느냐 숨기고 싶어 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넘어간 다음에 그 문서를 보면 네. 더 황당해요. 왜냐면은 그 문서를 딱 보면은 강상면으로 가는 그 안을 일안으로 해놨고 원래 있던 저 양서면으로 가는 안은 이안으로 대안으로 해놓고 그리고 설명이 자료집 그 결정문에 보면은 일안에 대한 설명만 다 있어요. 강상면 그 안에 대해서만 막 일로 가야 되고 왜 이렇고 대안으로 양서면으로 가는 안도 있는데 이 안은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안 좋고 어머. 그래서 전문가가 그 안을 보더니 야 이거는 그냥 그 비교 검토도 아니고 네. 이거는 그냥 강상으로 가라는 얘기다. 일환으로 하라는 예. 지신 거죠. 예, 이거 보면은 바보 아니면 이거는 그냥 일로 가라는 아니 얘기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예타까지 다 네. 받은 네. 안을 가지고 네.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타까지 받은 안이 23년 5월에 발표할 때 왜 원안과 대안이 뒤바뀌었을까? 언제 뒤바뀌었을까? 심지어 대안도 아니었던 것이 갑자기 예, 원래 나타나서. 대안도 아니었던 것이 네. 이게 이 사건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요거 내가 봤을 때는 네. 이 정권 몰락의 어떤 그 네. 게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이거는 뭐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너무나 뻔하기 게다가 때문에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하고 간단해요. 네. 너무 좀 복잡해. 이거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 봐도 아니 자기 땅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바꾼 거밖에 안 돼. 이거는 그 이상 다른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너무 투명해. 그래서 복잡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탐사를 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 원안과 대안이 바뀌었을까? 시기가. 예, 언제 바뀌었을까? 이거를 양평군에다가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때 이제 지난해 2022년 7월 네. 18일 날 국토부로부터 이 노선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공문. 그리고 그 공문에 대해서 8일 있다가 26일 날 양평군이 답변을 합니다. 네. 근데 이 8일 만에 세계 대안을 1조 8천억짜리 고속도로 세계 노선을 양평군이 그려가지고 국토부에 보냈다는 거예요. 1조 8천억짜리를 8일 만에 양평군의 담당자가 그려가지고 보냈다는데 이걸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는 사기 아니냐? 네. 불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그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 거꾸로였다고요. 예. 국토부에서 양평군의 의견을 물어봤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예, 요렇게 양평 그 국토부에서는 그래서 국토부에서 어떤 문서가 왔느냐? 네. 어떤 문서가 왔고 양평군은 어떻게 대답했느냐? 네.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어떤 문서가 왔냐고 물었는데 비공개라는 거야. 없겠지? 안 줘. 있는데 있는데? 안 줘요. 그래가 저희가 국토위 국회의원을 통해서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야 여기에 뭔가 있다. 네. 받았는데 4페이지를 받았는데 그 문서에 아무것도 없어. 별 뭐냐면은 내용이 없어요? 원래 예타 네. 안에 있던 원안 네. 원안을 검토해 주세요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원안을 검토해 주세요 하고 왔는데 네. 양평군에서는 답변을 세 개의 원안과 아무 상관없는 대안을 검토 협의 의견이라고 첨부해서 보내요.
이해가 됐죠. 앞뒤가 말이 안 앞뒤가 맞잖아요. 말이 안 뭐예요? 야, 이거를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음. 다른 세 개를 우리는 대안으로 검토했어요 하고 8일 만에 공문을 보냈어요. 어. 그래서 이게 야 이거 엉터리다. 그래서 여기 계속 추궁을 했어요. 국토부에서 과연 어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왔다. 사람이 직접 공문을 들고 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네. 뭐그 정보통신 사람을 기자를 때 사람이 왜 들고 나오고 왔다는 그래? 것도 이상한데 네. 그래서 나중에는 양평군이 또 말을 바꿔요.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국토부가 온 게 아니고 도로공사와 용역사 다단선도선을 하는 용역사가 왔는데 판례를 들고 왔고 노선도를 들고 왔다. 근데 그게 비공개고 아주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이 어딨냐 하니까 없다.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뭘 다 찾을 수가 없어. 저희는 그 판넬이 아마 정답이 아니겠느냐. 아. 예, 그 판넬을 이렇게 이제 뭐 힌트를 들고 왔든지 네. 뭔가를 들고 와서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양평군이 8일 만에 담당자가 1조 8천억짜리 노선 3개를 자기가 그려가지고 검토했다는 거. 양평군의 아니라고 어떻게 올리냐. 만약에 양평군에 아니라고 올리려면은 읍면 뭐 면장님들한테 물어보든지 이장들한테 물어보든지 군의원한테 물어보든지 토론을 하든지 아니, 최선 군의회하고는 예, 공청회를 대화를 하든지 의사 결정을 했던 네. 그러면 내역을 달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보통은 며칠 정도 걸려요? 그 8일이 너무 짧다고 예를 하셨는데. 들어 만약에 노선을 검토한다면 몇 달은 와야죠. 아.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하고 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양평군이 용역을 발주하겠죠. 양평군의 공무원이 무슨 수로 거기 대안을 그립니까? 그러니까요. 용역을 발주하면 그 용역사가 읍면별 간담회를 하고 읍면의 요구사항을 묻고 우리 양평에 지도를 놓고 전문가들 토론을 하고 몇 달은 걸리겠죠. 네. 뭐 최소한 6개월, 뭐 빨리 해도 3개월은 걸리겠죠. 네. 네.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고 아니 예탁까지 있는 원안이 있는데 굳이 근데 다시 점검하는 할 것도 이상하잖아. 이유도 없죠. 네. 그리고 국토부가 우리 예탁까지 돼 있는데 이거 절차상 주민 의견을 듣는 거니까 검토해달라면 이거 검토하고 우리 IC나 좀 만들어 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야죠. 네. 근데 이런 것은 엉터리다. 이미 다 이제 국토부에서 예. 다 결정해 놓고 네. 야 그동안 뭐 저기 예. 이런저런 뭐 논의도 있었고 그랬는데 예. 요거대로 가자. 예. 어. 그래서 저희가 질의한 게 그거예요. 이 8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뭘 내래 보냈냐.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달라고 질의한 건데 화를 내면서 나 대답 못해. 뭐 아직 사업을 없애. 아니 민주당이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대통령 부인 일가에 땅이 있는 곳으로 IC가 네. 바뀌는데 의문을 제기해야지. 그게 야당의 할 역할인데 그런데 질문을 냈다고 화를 내면서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킨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또 중요한 정언이 네.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김선교 네. 미션팀. 예, 네. 미션 김선교 전 국회의원 네. 지금은 선거법 위반으로 네. 의원직을 근데 상실한. 또 내년에 나올 수가 있어 이 사람이 지금 회계 책임자가. 그 뉴스버스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엄청 친해가지고 로톤대우 계단에 올라가면서 자기한테 했던 말들 뭐 네. 고생이 많다, 애썼다, 네. 자네가 뭐 예, 그런 얘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 공흥지구 비리가 그 당시 양평 군수가 미션팀이야. 허가를 네. 기간이 끝났는데 셀프로 연장해줘서 네. 소급 적용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익이 뭐 한 100억 이상 네. 났는데 그 개발 부담금을 17억을 부과했는데 좀 깎아달라 하니까 그 양평군에서 깎아주지 않습니까? 네. 영원으로 예, 이렇게 깎아주. 영원으로. 그 당시 빵원으로. 군수가 바로 이 김성교. 예.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아닌데 어떻게 가능했느냐? 당시 여주지청장이 바로 윤석열이었죠. 예, 그런 분이 여주지청이 또 이 양평까지 다 관할하고. 예. 예. 그랬던 분이 그때 이제 네. 영상이 나왔지만은 내가 허가를 잘 내줘서 장모님 허가를 네. 잘 내줘서 고생 많았다. 대통령이 고생한다 고맙다 그리고 나만 보면 항상 미안해한다 어. 그리고 나랑 이제 내일 밥 먹기로 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불러라 우리는 60년생 동기고 김 의원
언제든지 필요하면 불러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본인은 했던, 본인이 자백을 했던 양평군수 출신 양평군을 지역구로 하는 김선교 국회의원. 영어로 미션 킴. 예. 근데 이 사람이 양평군 공홍지구 비리 관련해서 조사를 한번 받았느냐? 받았을까요? 안 안 받았겠죠. 안 받았지.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야. 경찰서도 한번 안 가고 그냥 끝나버리는, 본인이 자백을 해도 조사를 안 하는 너무 절친이라서 예, 그런 네. 분이 이 8일 아까 양평군의 노선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는 네. 그 8일에 국토위로 갑니다. 이게 7월 18일 날 우리가 국토부 공문을 받고 네. 26일 날 양평군이 8일 만에 답변을 하는데 그 한가운데 김성교 이 허가를 잘 내줬던 이분이 예. 국토위로 가요. 딴 상임위에 있다가 예. 네. 야. 야. 하반기 주무- 원구성 하면서 네. 예. 국토위로 가요. 어. 야, 이거 보니까 야, 이거 뭐가 있다. 퍼즐이 맞춰지네. 퍼즐이 맞춰지는데 너무 딱딱 맞네. 최근에 우리 김성교 의원이 이거 또 자랑을 하다가 어. 또 실토를 해요. 어. 우리 양평군의 동부 지역, 강상 강화가 포함된 지역에 노인 지도자들 보수 교육에 자기가 참가를 해서 축사를 합니다. 네. 축사를 하면서 네. 뭐라고 하냐면은 강상 쪽 이쪽으로 변경된 거 최근에 이제 6월 9일 날 그랬는데 우리 5월 8일 날 발표가 되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금 그렇지. 전국이 시끄러운데 6월 9일에 그 가서 축사를 하면서 노인들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강상으로 오는데 자기가 힘을 많이 썼다. 어. 와. 그러면서 예. 원희룡 장관이 나한테, 국토부 장관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강상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래서 김성교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를 축사로 해요. 그 사람들 많은데. 근데 마침 그 축사장에 우리 민주당 정동균 군수님이 딱 듣고 있다가 전 군수님. 들었어요. 전 군수님이. 예.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녹음을 해야 되는데 어. 못했어. 녹음을 못했는데 혼자 들은 게 아니니까요. 딱 자백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먼저 제안하고 고쳤다라고 김성교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원희룡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지금 김성교 전 의원도 네. 요새는 지금 막 보도자료 내면서 엄청 바쁜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노선 변경에 적극적으로 흑기사가 됐어. 네, 흑기사가 돼서 우리 강화 IC를 만들기 위해서 막 애쓰다 보니까 노선 변경이 필요했다는 식으로 지금 열심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오다 떨어졌나 보네. 정작 자기가 그 축사에서는 네. 딱 정답을 얘기합니다. 원희룡이 얘기했다. 전화 왔고 강상으로 옮기려는데 어떠냐? 음. 나는 좋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여한 바가 있다. 이렇게 축사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폭로하고 나니까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장관이 지금 이런 조건에서 아 이거 금방 탄론하지 않겠느냐 하고 그리고 본인이 한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사건에 네. 그러면 지금 김성교 의원 전 의원 말을 믿으면 국토부가 바꿔가지고 그 안을 양평군에 주면서 니네가 건의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말을 맞추자. 네, 이렇게 맞춰서 이 아구가 되지 않으면 8일 안에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딱딱딱딱 돌아가겠느냐. 아니 양평군 공무원이 요청했다고 그 조단위로 넘어가는 그 사업이 예. 그 노선이 바뀐다?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럼 소리야. 아니 세상에 어떤 공무원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까? 예. 아니 진짜 이거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그런 배경이 여기 있지 않겠느냐. 지금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권 몰락의 어떤 게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 복잡한 뭐 BBK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의 부인, 그 김건희 일가가 있는 땅으로 IC가 옮겨지고, 이 과정에서 들통나니까 사업을 다 접어버리는, 이런 과정. 예,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비위들을 다 덮으려고 했고. 예. 예,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아까 7월 18일 날 22년 7월 18일 날 국토부 공문이 오고 양평군이 8일 만에 대안을 얘기했던 이때 김성교가 국토위로 간 이때 뭔가 하나의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가 있기 전에
그러면 국토부는 언제 또 이 내부 변화가 있었느냐? 그게 최근에 어젠가요? 네. 나온 2월 달에 공문이 음. 무엇인가 국토부가 양평군에 보내면서 네. 이 강상면 안을 단일한 안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식의 그게 이제 노컷 뉴스에 이 지금 나왔는데 네. 그 공문 내용이 비공개다. 내용이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게 밝혀지면은 진실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 추정들이 네. 진실이 거의 드러나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요거 여러분 좀 큰 사건입니다. 역시 언젠가는 이런 것이 터질 줄 알았어요. 예, 그동안 정말 면밀하게 그 모니터를 해오시면서 이 김건희 일가의 이런 결국 저 부동산 가치를 높여서 네. 이걸 크게 땡기려고 했던 그 역사들이 다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건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이거는 네. 진짜 아니 고속도로 노선은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게 뭐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제안을 했다. 네. 요게 만약에 제안을 했으면은 5년 뒤에나 실현이 되는 건데 5년 뒤에 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10년 뒤에 네. 결국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관철해낸 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인데 이걸 엎어버린 거야 원희룡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야당이 좀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될 것 같고 네. 최재관 위원장님도 선을 거셔야 될 것 같아. 요거는. 예. 아니 이게 만약에 고속도로 무산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잘못은 바로 잡고 염원인 고속도로는 실현하는 것이 국정이지. 네. 그 원희룡 장관이 웃기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고속도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고속도로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5년 염원해 왔고 최소한 5년 이상 모든 법적 절차와 과정을 밟아와서 그 어렵다는 예타를 그 어렵게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그 지금까지 왔던 거기에서 중단 없이 지금 이제 여기서 농간과 각종 편법과 왜곡됐던 것을 걷어내고 지속해서 올바로 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이 답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기 최은순 씨가 예. 그 러브호텔 한 곳은 양평은 아니죠? 예, 남양주 아주 남양주. 가깝습니다. 강 예. 건너서 하는 예. 남양주에서 했었습니다. 예. 참 남한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참 많은 사업들을 펼치셨네. 우리 저 공흥지구도 하시고 러브호텔도 하시고. 예, 여러분 이제 진실에 우리 관문에 들어섰고요. 이 관문을 지나면은 진짜 윤석열 타도의 그 큰 그림이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예. 네.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민주당도 플래카드 붙이셔야죠. 예, 지역에서 저희도 플랜카드 걸고 저희들은 그 단식 농성을 이렇게 군청에서 이제 들어가고 네. 그리고 민주당 지금 이제 TF도 꾸려졌고 민주당 지금 오늘 당 대표님을 포함해서 최고위원들도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고 국토부가 잘못한 것이고 국정농단에 준하는 그런 일이지 뭐 양평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고속도로가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원안대로 지난 수십 년간 추진해왔던 것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지금 대책위를 꾸리고 함께 열심히 투쟁해서 특히 우리 양평 군민들 그 수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대장동 수사 10분의 1만 투입하면요. 이거 뭐 네. 반나절이면 다 드러나겠어. 예. 이거 뭐 사안이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거기 심플하게 때문에 딱 떨어져서 예, 그래요. 윤석열이 너 진짜 네 무덤이 양평이었구나.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최재관 위원장님 여러분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고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이신데 사실 이 사건 진실 드러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네. 예,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고 요거 진짜 윤석열 정권의 아주 뿌리를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인 만큼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사실 여주 양평 이쪽이 민주당 험지잖아요. 예, 험지인데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누구였죠? 정병국이 정병국 의원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김성교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미션팀 날아갔죠. 4,770 얼마나 불법 후원금을 모금해서 그 56명이 기소가 되고 55명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김선교 불쌍한 주민들은 처벌을 받고 본인은 무죄를 받는. 그리고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겠다고. 네. 참 회계 책임자 때문에 회계 책임자 사무장 그 본인 후보 본인 요 3명 중 1명이라도 이제 뭐 걸리면은 유죄 받으면 100만 원 넘으면은 당선 무효지만은 후보 본인이 안 걸리면은 그 다음 총선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나와 김선교가 미션킴이 기가 막힙니다. 이 누가 봐줬겠어? 네. 어? 검찰에서 누가 봐줬겠어? 네. 언제든지 연락으로 김 의원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을 때가 네. 이럴 때 연락하지 않았을까. 아 진짜 짜증 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시간을 선거법 위반 원래 1년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네. 지금 3년간 끌다가 보궐선거도 못하게. 그래서 지금 의원직이 공석되면서 우리 여주 양평 시민 국민들은 대변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내년까지 예산을 딸 수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처지. 그래놓고 미션팀은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있고요. 아까 그 축사 내가 저 원희룡 장관 전화 받아서 그거 고속도로 그 옮기는 거 자기가 했다는 얘기는 하고 다니고 그러고 네. 원희룡 위에 누가 있었겠어? 여러분이 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자, 굉장히 어이없고 분노할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 수고스럽고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좀 잘 싸워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응원하겠고 이번 기회에 여주 양평 시민들의 희망으로 좀 활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꼭 여주 양평 고속도로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누가 뭐 네, 이거는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십시오. 그저 김선교가 아마 내년에 반드시 고속도로 관철하겠다 그 공약으로 내세울 겁니다. 예, 아마 그걸 공약으로 지들이 엎어놓고 어? 예. 예, 여러분 이거 혼내줘야 됩니다. 예. 아유 위원장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최재관 위원장님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바로 광고 갈까요? 네. 네, 첫 번째 광고는 프리미엄 홍삼 보윤정 데일리 스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건강을 좀 잘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식품이 또 홍삼이잖아요. 홍삼 중에서도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정관장의 홍삼부감 김용민닷컴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정관장이 만든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자, 정관장 홍삼 보윤정은 데일리 스틱 6년근 홍삼 농축액에 차가버섯 농축액, 벌꿀, 영지, 사광버섯, 녹용 등을 더해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피로 개선, 면역력 증진,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 항산화에도 도움을 주는 공식 인정 제품이고요. 편의성까지 더해서 1일 1회 1포면 충분하게끔 진하게 응축한 액기스를 스틱에 좋아요. 담았습니다. 네. 맛과 향도 좋으니까요. 선물하시기 좋을 텐데 10g 30호에 122,2,000원 정관장 쇼핑백도 함께 동봉해 드립니다. 자,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일상을 위해서 면역력 증진이 필요한 부모님을 위해서 피로감으로 몸이 무거운 직장과 학생을 위해서 먹기 편한 홍삼 제품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관장 프리미엄 홍삼 보윤정 데일리 스틱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광고는 뭐죠? 프리미엄 한방 확개수입니다. 아 이거. 네. 최근에 숙취해소 제품들이 또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해요. 엔데믹에 진입하면서 네. 그동안 미뤄둔 모임, 회식,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헛개나무의 숙취해소 성분 그리고 헛개나무의 열매를 말린 지구자의 간 기능 개선 효과 성분으로 여러분의 간을 철벽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술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빠르게 몸에서 배출시켜서 간뿐만 아니라 위와 장의 소화와 흡수까지 도와서 여러분의 속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의사, 한의사, 약사까지 함께 공동 개발한 제품이고요. 12가지 한방 재료와 화개수만의 다중 발효 시스템을 거쳐서 음주 전 또는 음주 중 한 포만 드시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최저가가 한 박스에 18,000원인데요. 지금 두 박스에 19,800원 그리고 배송료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5% 추가 할인의 무료 배송 혜택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멀티비타민으로 갈까요?
네. 네,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 필수 영양제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필수 건강기능식품 3종 세트인데요. 자, GMP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고요. ISO 인증받은 제조업체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생산물 책임보험 1억 원에 가입된 제품이라서 걱정 1도 없이 드실 수 있는 완벽한 건강기능식품이고요. 간 건강을 위한 밀크시슬, 혈행 개선과 눈 건강을 함께 챙기는 RTG 오메가3 루테인, 면역력을 위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10종을 모두 담은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종 세트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장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를 충족하고요. 정말 완벽한 건 가격입니다. 간 건강, 눈 건강, 혈행 개선에 필수 비타민, 미네랄까지 꼼꼼히 챙기는 3종 선물 세트의 놀라운 가격 38,7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명 제품들을 따로따로 챙기실 경우에 10만 원도 훨씬 넘는데요. 김용미닷컴에서는 하루에 1,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내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성분을 완벽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필수 건강기능식품 3종 세트를 무료 배송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직장인들 분들은 이런 영양제 같은 거 엄청 잘 챙겨 드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챙겨 드시는 거 보면 항상 멀티비타민 하나, 그리고 밀크시슬 하나, 오메가3. 그다음에 오메가3 이렇게 세 개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따로따로 구매하시려면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걸 드시는 게 아무래도 상성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럴 것 같아요. 덜 염려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간편하게 요거 한 세트로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도 그 확개수 요거 네. 컨디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요. 저는 또 저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숙취 해소 음료가 저에게 또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네. 확개수, 확 깨게 만드는 확개수,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미디어 실업은요, 오늘 주인공이 원희룡입니다. 네. 원희룡. 원희룡, 홧김에 서울 양평간 백지화. 고속도로를 백지화했단 말이에요. 홧김에. 예. 이 사람 화를 좀 다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원희룡의 분노 조절 장애. 네.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응하겠다며 긴급하게 열린 당정협의회. 기자회견에 나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더니 돌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백지화 결정의 배경은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 가짜뉴스를 통한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 재미 보려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김건희 여사 일가가 공동 보유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 땅입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지와 약 500m 거리에 있습니다. 이 땅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인 최은순 씨, 김 여사의 언니와 남동생, 가족 회사 등이 양평군에 보유한 땅은 모두 29개 필지로 확인됐습니다. 재산 공개 때 알려졌던 것보다 17개 필지가 더 확인된 건데 총 면적은 축구장 5개 크기입니다. 대부분의 땅은 국토부가 새롭게 추진을 검토하던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인 강상면과 양평읍에 몰려 있습니다. 양평읍 땅은 강상면에서 차로 10분 정도 걸립니다. 의혹이 이는 부분은 양평군과 국토부가 지난해 왜 갑자기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된 5년 동안 노선은 바뀐 적이 없는데 양평군은 지난해 7월 국토부 요청 뒤 불과 8일 만에 변경된 고속도로 노선 2개를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어떠한 힘에 의해서 가업지수서와 전혀 다른 종점 구간이 발표되고 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장관님조차도 원점 재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원점 재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부 백지화합니다. 백지화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문제가 중간에 바뀐 이유를 지금 궁금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팩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를 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모두 중단합니다. 백지화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순간은 더 이상은 그 거리를 주고 우리가 국력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장관님 지금까지 들어간 사회적 비용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그건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장관님 그러면 윤석열 정부 안에 서울의 양평 고속도로는 없나요? 지금 노선이 문제되고 있는 그 데에 대해서라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구간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된 거는 주민의 필요를 위해서 하던 것인데 그게 장관님 혼자서 결정하실 수 있는 저는 입장을 지금 발표를 한 것뿐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때 하겠습니다. 문제되는 제일 많이 피해본 주민들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그 대통령실과 좀 논의가 된 건가요?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의 청천벽력과 같은 발표를 접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야누스다, 지킬앤 하이드다, 천사왕마가 공존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봤어요. 지킬과 하이드나 야누스라기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약간은 소시오패스나 엔티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신과적으로는. 저는 제 아내 발언도 전적으로 지지하고 상대당 후보로 확정된 분한테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다. 치료가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반사회적인 남의 어떤 아픔을 공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신공격이에요. 분명히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 조치 하시라니까요. 자,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 왜 말을 못하게 막으세요 지금? 법적 조치 하세요. 두 분 모두 책임진다니까. 왜 성질 내세요?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발하세요. 왜 이렇게 성질 내시냐고요? 제 말하는 거 좀 들으세요 좀. 자, 그리고 현 변호사님도 잠시만요. 대리인이십니까? 전 대변이라 그랬잖아요. 대리님, 자, 잠시만요. 아니 제 말을 왜 못하게 막으냐고. 이재명 지사의 입장입니까 그게? 두분 마이크를 잠깐 내리겠습니다. 직접 고소하세요. 예, 자. 반박을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알아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요. 제 아내가 그런 거 나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떤 입장이신지는 알겠고. 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죠. 네. 아니 왜 입증해야 되냐고요? 입증하겠다니까요. 자, 처음으로 지금 근거 없이 왜 얘기를 아니 하냐고요? 허위인지 진실인지 지금 허위라고 주장하잖아요. 자. 저는 제 아내가 허위를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제가 되면은 책임지겠습니다. 제 아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알겠습니다. 고발하세요. 구속시키라고. 예. 잠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발언하겠습니까? 네. 자, 캠프 관계자분께서 잠시 후보님 모시고 잠시만. 예. 한다고 수조 원짜리 또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민디안 실업 보고 오셨습니다. 누가 소시오패스 같습니까? 여러분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원희룡 부인은 이재명 대표가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없는데 허공에다 대고 와 이런 사람 빈 의자에다 대고 빈 의자에다 대고 왜 의자에게 화풀이를 하나? 저 그때 라이브를 봤을 때 진짜 너무 좀 무서웠어요. 네.
화가 많이 나셨으면 아니 이게 허공에다 대고 여기다 대고 욕 좀 하십시오. 왜? 욕은 원래 긴 의자잖아요. 욕 빠진 의자라고요. 욕자라고 하면 욕자. 네. 그때 진짜 공포스러웠어요. 네. 이게 방송 라이브 중에 우리가 그래도 네. 시사 방송 프로그램인데 네. 빈 의자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지금 계속 보면은 그냥 그런 그때 당시에는 막 소름 돋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원희룡 장관의 따님께서 SNS에 썼던 글들도 화제가 됐잖아요. 그때 좀 그 표현들이 정말 섬뜩한 우리 아빠를 건드리면 어떻게 해버리겠다. 칼을 들겠다 막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근데 아내가 정신과 교수 아닌가요? 그렇죠. 네. 교수죠. 아니 그 양반은 뭐 남이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따지기 전에 그 가족부터 좀 챙겨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고소하십시오. 고소하세요. 언제 만들었어요?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소하세요. 한근태 고소하세요. 새로운 얼굴인데. 급하게 신메뉴 만들었네. 급하게 신메뉴 만들었어, 그죠? 이게 좀 잘 팔릴 것 같은가 봐요. 신메뉴가 아니고 만든 지 꽤 됐는데 경선에서 떨어져가지고 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 뒤에는 구분하기 이름 대신에 귤로 붙여놨어요. 왜 귤이요? 제주도니까. 그랬는데 오랜만에 썼습니다. 네. 요즘 이상민 혼자 지금 다 해먹는 것 같아서 네. 저도 뭐 과거에 개발한 면이 있지만은 안녕하십니까, 이낙엽입니다. 제가 958일 동안 총리를 했는데 총리 공관에서 마신 막걸리 병수가 6,500병입니다. 하루에 7병꼴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산마을 가서 5병 더 먹고 왔습니다. 예, 이런 거. 술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술 얘기하니까. 네. 근데 유감이 있습니다. 후식으로 수박이 나왔는데 왜 하필 수박을 내놓으셨나 유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바로 먹이는 겁니다. 좋아요. 네, 질문할 게 많았는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집중,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 또 지역위원 또 안 해요? 맞다. 이상민 못했어. 자, 우리 이 코너 이상민을 이겨라 이경 대변인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거 명찰을 달고 나갔을 때 전화를 주시면은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 꼭 필히 카톡 말고 네.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다시 한번 010 5437-1776번입니다. 그래요. 네, 문자 꼭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해 요즘에 다 문자하는 시대에 문자로 카톡으로. 카톡은 전화번호가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의외로 카톡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지. 단체방에 들어가 있고 제가 이경인지 아시면은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문자로 말씀 주실 때 제가 더 빠르게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요즘 전국이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추미애 전 장관께서 나오셔서 하셨던 발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슈들이 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좀 귀 쫑긋해서 들을 만한 이슈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 정확한 증거가 나온 게 M장기획이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너무 기쁜 일이에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계속 우리 조회수가 좀 잘 나왔던 게 우리 민주당 진보 진영 지지자분들이 이 정치 시사 너무 지쳐. 맞아. 멀리 가지 못하니까 연안에서 놀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우리 집에 오시거든요. 우럭처럼. 그러니까 우럭이 연안 물고기예요. 연안 물고기. 먼 바다로 가긴 싫고 아예 놓기긴 싫고 잠깐 딴 데서 좀 쉬었다 몸을 누워서 좀 쉬어야겠다 해서 온 데가 저희거든요. 그래서 쉬시다가 다시 우리 중원으로 들어가야겠다. 전투력이 생긴 거야 다시.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두물머리도 아니고. 자, 그래서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가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고요. 민주당도 이걸 모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TF까지 구성을 했는데 저는 이거 네이밍부터 좀 다시 해야 된다.
이 사안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한마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 TF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하셨습니까? 윤석열 처가 카르텔. 김건희 씨 이름을 일부러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처가 카르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윤석열 처가 카르텔이라고 어. 앞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네. 우리가 네이밍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회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이 아니었고 지난주였죠. 금요일 아침이지. 네, 지난주 금요일 아침. 일본에서는 양평 카르텔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주말은 그냥 아예 지워버리시는 거야. 지금 매일이 평일 같으시니까 월화수목 금금금이시잖아요. 요즘 그죠?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또 토요일도 이제 또 등산도 하고 네. 또 많은 분들 그러니까 제1금요일, 제2금요일, 제3금요일이세요. 네. 주말이 없으신 분이니까. 평행 우주도 아니고. 그 유명한 양평 제이씨 있잖아요. 네. 양평 제이씨에도 이 부분을 좀 꼬집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양평 제이씨가 남양평 IC하고 빠져나가는데 몇백 미터 안 된다는 건 우리 이미 네.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네. 그런데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양평 제이씨에 연결되어 있고요. 수도권 제2순환 그 선이 있잖아요. 네. 여기도 양평 제이씨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좀 논란이 됐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올 5월 달에 바뀐 거잖아요. 여기 네. 양평 제이씨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 점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가 뭐 출구가 없다라고 하는데 몇백 미터만 가면은 남양평 IC가 있다. 그 몇백 미터는 10초 내의 거리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그 정도예요? 10초. 그렇죠. 고속도로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몇백 예. 미터면 돼요. 우리 찰나네요, 그냥. 그렇죠. 우리 보통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가 있습니다라고 한 게 5km 전에 그런 표지판이 네. 있어요. 그거 보고 바로 휴게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10초 내에도 고속도로 나가는 걸 계산을 해서 100km로 계산한 게 아니고 속도를요 60km로 계산해도 몇 초면 나갑니다. 네, 그런 거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조금 전에 그 러브 호텔 얘기하셨잖아요. 네. 러브 남양주에. 호텔이 아까 남양주? 남양주에 있지 거기까지만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 동서남북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 맨 아래 남양평 IC가 있어요. 네. 200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양평 JC가 있습니다. 그렇지. 또 북쪽으로 5km 정도 올라가면은 양평 IC가 있어요. 북쪽으로 10km 정도 올라가면은 조안 IC라는 것이 있어요. 조한 IC 양수리 쪽. 그렇죠. 내가 얼마 전에 그 도로 타고 저기 충주 지나서 저기 어디야 영덕까지 갔는데 조한 IC를 이런 데가 있었나 했는데 그럼요.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조안 IC가 그 위로 올라가면 화도 IC가 있는데 화도 IC는 개통 예정. 근데 원래 당초에는 조안 IC, 화도 IC를 그러니까 이거 동시 개통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안 IC만 올 5월 달에 개통을 갑자기 빠르게 했습니다. 그럼 조안 IC에서 나가면 뭐가 있을까? 한 4km 정도만 가요. 우리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4km는 엄청 가까운 네. 거리입니다. 4km 정도 가면은 아까 말했던 그 러브 호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모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의 장모가 과거에 운영했던 러브 호텔 현재는 온 요양원으로 되어 있어. 온 요양원. 온 요양원.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러브 호텔이 온 요양원이에요. 근데 남양평 IC에만 주목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조안 조한 IC를 또 주목하지 않을 네. 수가 없고 그리고 옛날에 러브 호텔 있던 데가 바로 화도 부근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도. 그 5km 정도 더 올라가면은 네. 화도 IC인데 제가 왜 화도 IC를 언급 안 했냐면은 오히려 조안 IC가 지금 5월달에 개통이 됐잖아요. 거기서 4km만 가면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주소는 아마 조안면인가 화도 금남리로 되어 있어요. 주소는 화도 금남리로 되어 있으나 지금 개통이 갑자기 시급하게 혼자 된 조안 IC로 나가면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조안 IC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쪽으로 빠졌을 때 일가의 땅이 더 있다. 남양주에 일가의 땅이 더 있다라는 것은 제가 주소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오마이뉴스에 보면은 제목이요. 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양평 말고 남양주에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 그 네. 기사를 보면은 주소가
아주 상세하게 주소가 밑에 489번지, 490, 509, 511번지 이렇게 밑에 쭉쭉 나와 네네. 있어. 그 일대가 제가 말씀드렸던 조한아이시로 올 5월달에 갑자기 개통이 된 조한아이시로 나가면 그 일대에 4km만 가면 다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네요. 그렇게 이것을 하려고 그래서 한 게. 우리가 당에서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 하는데 이번에 언론사에서도 이걸 지금 취재 중에 있는 과정인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나온 건 팩트.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팩트예요. 지금 거기에 땅이 있는 거니까 조한아이시가 5월달에 개통된 것도 맞으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이걸 이렇게 알고 미리 땅을 사놨을까? 국토부의 관계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 관계자가 검찰총장일 때도 가능하진 않은가라는 것을 이제 언론 보도가 지금 언론에서도 여기를 취재하면서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먹은 게 지금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럼요. 그리고 왜냐면 이 수법이 너무 똑같네요. 수법이 똑같고 네. 굉장히 익숙해. 그리고 데일리안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나서 타당성 조사에서 바뀌었던 것이 뭐 24건 중에 14건이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야라는 식으로 보도가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양평제이시로 갑자기 이게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연결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그동안에 논의가 됐던 건 주민들의 공론화에서 토론 과정도 다 거친 다음에 주민들이 그래서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랫동안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된 것이 2017년도예요. 근데 그 전부터 논의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예비 타당성 조사 말씀드렸잖아요. 데일리안에서는 뭐 12건이나 더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양평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양평 제이시 김건희 여사 7,000평이 있는 땅하고 연결되고 갑자기 3개월 만에 바뀐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바뀐 건 첫사례고 이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까지 다 끝난 사안이었어요. 이것까지 다 끝난 사안,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난 사항이 바뀐 것은 지금까지 1999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단 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이 아니고 타당성까지 끝난 겁니다. 단 2건이에요. 그러니까 데일리안 보도는 완전 물타기다. 단 2건인데 그 전에 있었던 건은 2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 이번이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마치 이전부터 계속 그래 왔던 것처럼 기사를 쓴 거네요. 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나고 이렇게 3개월 만에 바뀐 것은 첫 사례입니다. 자, 이거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복잡한데 사안이 지금. 안녕하십니까. 옛날에는 그 몰래 해먹었는데 그럼 대놓고 해먹어요. 아이씨, 이럴줄은 내가 왜 숨기면서 했어. 다 해먹었지 내가. 돌려 하시려고 나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셨거든요. 그럼 4대강으로 돌려가지고. 아니 이봐 정원이 내가 양심이 있었어? 지금 정권에 비하면 엄청 양심이 있으셨어요. 영산강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강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내 양심.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모셔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니, 그 처가 카르텔, 윤석열 처가 카르텔. 아니, 그럼 제 와이프가 카르텔이란 말입니까? 참, 제가 뭐 바보입니까? 아니, 그 네이밍은 누가 한 거야, 그거? 이재명이 한 거야, 저? 누구야, 그거? 아니죠. 우리 문선배 대통령께서는 카르텔. 장모께서는 호르텔. 호르텔. 아, 요즘 좀 친다, 요즘에. 재밌는 것 같아. 야, 도구나, 적어놔라. 어우, 진짜 오늘 중요한 얘기 하셨네. 야, 제가 진짜. 그렇지. 남양평에만 욕망이 남양평에만 있을 리가 없어. 아니 원희룡을 국토부 장관에 앉힌 거에도 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필요한 사실 요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좀 제가 봤을 때 너무 급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판을 키웠을까? 처음에 조용히 그냥 무난히 넘어가려고 했다가 왜 갑자기 이걸 쟁점화했을까? 그게 참 너무 궁금해요. 이게 그러니까 취재가 돼서 밝혀졌던 거고 그런데 갑자기
그래 그럼 다 백지화하겠다. 10년간 논의됐던 것이 갑자기 백지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JTBC 보도가 주효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가 땅이 또 되니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 이튿날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왔던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쪽 지역에 맘카페를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주민 공론화에서 그러니까 공론화에서 이렇게 토론회까지 다 마친 상황이에요. 이건 주민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쪽 주민들 수건 사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자기가 혼자 기분 나쁘다고 해서 백지화시키냐. 그 얘기가 맞는 비판이거든요.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갑자기 이것을 백지화할 수 있는 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가 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도 나란 일이 장난이냐 이런 식의 기사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국토부가 솔직히 국토부가요 양평군에 찾아가서 이거 이쪽으로 좀 다른 노선 한번 달라. 그러니까 양평에서도 세 가지 노선에서 된 거잖아요. 그 세 가지 노선 중에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처가의 일가가 있는 7천 땅이 있는 양평 제이시 쪽으로 연결을 한 거고요. 근데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국토부가 군까지 찾아갑니까? 그것도 공문을 들고 찾아갑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는 보수 정권에서 공직사회에서는 통할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제 양평 말고도 남양주 그러니까 그 온 요양원 있는데 조아나이시 쪽으로 빠지는 것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 요양원이 혹시 저 잔고 증명 위조 그 요양원입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러브 호텔에서 요양원으로 변경된 거는 맞는데 그건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에 한번 안혜옥 선생이 나오셨는데 그 김건희 제1회 결혼식, 제1회 결혼식을 노보텔이라고 있잖아요. 노보텔. 노보텔이요. 근데 그거를 노보텔이란 호텔이 있잖아요. 강남 노보텔. 근데 우리 저 안혜옥 선생이 러브호텔로 그걸 뜨는 거야. 최은순이가 밥술개나 뜨는데 자기 딸을 그 러브호텔에서 결혼시키는 게 그렇잖아요. 모텔에서 결혼시키는 게 말이 되는가? 왜냐면 이색 결혼식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러브호텔을 운영했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회장님은. 그러니까 다음에 거기 자기 운영하던 데서 결혼식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민망하네요. 러브호텔에서 결혼. 아니 그러실 수 있. 자기 꿈과 희망과 자기 손때가 묻은 공간에서 딸을 결혼시키고 싶을 수 있잖아. 그건 장인 정신도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 오해하셨을 수 있지. 그 온 요양원은 그 양평 그 고흥 금남리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온 요양원. 보도는 또 온 요양원이 뭐죠 양평에 있다고 나오는데,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마이뉴스 방송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언론사에서 그 말씀드렸던 것을 포털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이 건으로 끝까지 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지면은 언론 보도가 이제 다시 정치적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취재만 하면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 반 템포 뒤에서 한번 보기로 했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시 국회에서 뭘 하겠다라고 뭐 한다면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게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사회부에서도 붙고요, 정치부에서 붙어서 같이 취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한 템포 더 반 템포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사회부 붙는 것이 또 보도가 잘 되지 않죠. 그렇죠. 분명히 프레임 씌울 거예요.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특히 조선일보가 갑자기 김건희 쪽이라고 그 이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우리가 그 프레임에 말려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쪽으로 해서 살짝 검찰과 그렇게 좀 프레임을 좀 달리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바꿨는데요. 거기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고 우리의 타겟, 그러니까 정말로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처가의 카르텔,
라고 우리는 그래서 반 템포 정도 좀 언론 보도를 지켜보면서 갈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켜보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거를 저희가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야당으로서 강하게 해야 될 타이밍이 오면은 할 겁니다. 이게 민주당 아니 왜 민주당은 이렇게 땅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 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땅 거리질 않나? 정말 곤란하고요. 아 이분이 왜 또 나와줬어? 안녕하십니까, 홍교환입니다. 김기현, 김건희 모두 사퇴하십시오. 아유 뭐. 또 이러시네 또. 영부인은 어떻게 사퇴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MC 장원이 사퇴하십시오. 어디서 사퇴합니까? 아, 여기서 사퇴. 말 대꾸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만 얘기하시고. 예, 비난하지 마시고 사퇴를 하세요. 예. 사퇴할 자리가 말 없습니다. 대꾸 하면 KTX에 매달아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왜 거기다 매달아요? 땅값 떨어지게. 네네네. 김기현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참, 김기현 대표가 나오니까 참 이 당은 정말 한결같네요. 어떻게 보면 큰 맥락 안에서 크게 모양새가 다르지 않게 다 비슷해. 이 땅은 한결같습니다. 이 땅은 땅을 향한 돈을 향한 이 욕망은 정말 한결같은 것 같아요. 사실 이 건이 이제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처가 카르텔로 명명을 하면서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조준하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밝힌 것 같은데 이게 원희룡이 자기가 그냥 안고 떠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희룡이 다음에 무엇을 노리는가 보면은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는 거. 그죠. 총선 노리고 이제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었겠지. 네. 그래서 좀 뭐 유력한 지역구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당선된 다음 몸값을 키워서 뭐 자기 그 대통령 근데 그 인간이 대통령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말도 안 되죠. 원희룡이가 대통령 되면 원통이 되는 거군요. 원통. 원통하다. 네, 원통. 국민들께서 윤석열 윤통한테 지금 한번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원통은 국민들이 절대로 선택 안 해주시죠. 우리 한번 그러니까 원통이 이렇게 이 정도일지는 우리는 솔직히 저도 야당이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이었지만 윤통이 이 정도로 엉망인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네. 정말 우리 다 몰랐잖아요. 이 정도일지 몰랐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대통령실에서 뭔가 지침이 내려왔고, 제가 그 종대를 매겠습니다. 막 이랬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하셨나요? 어디 갔어? 예, 대통령님, 제가 촉대를 매겠습니다. 모두 고소하십시오. 고소하세요. 제가 정치 생명을 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간판을 내리십시오. 뚜껑도 다 내리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 이제 이게 요즘엔 거기가 트렌드가 개걸스럽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저 거품낀 그렇죠. 그 저기 횟집에 그 수조에 물을 떠마시지 않나. 그 저기 하태경이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 관련한 시험 문제가 이번에 고등학교에 나왔는지 전수조사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개걸스럽게 충성하는 거거든. 원희룡이도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 당이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어요. 저 당은.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이 다 총대 매겠다면 국민이 속습니까? 누가 속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 핵폐수도 거기를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공천수다라고 얘기하고 공천수다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 수조물도 공천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핵폐수 관련돼서 그 사람들이 다 옹호하는 그런 모든 발언들 또 가서 먹는 것도 다 공천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워딩 자체가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워딩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누가 속습니까? 그 예전에 그 검찰에 계셨던 분들 얘기가 그런 저 개걸스러운 충성을 보고 옛날 검찰이 어땠는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검찰에서 또 그런 식의 충성을 개걸스러운 충성을 요구했다. 그래 왔었겠죠. 앞으로 여러분 그 이동관이가 방송 장악하면은 아마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방송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아침마당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같이 나와가지고
그 대통령 부부 사진 전시한 거 보세요. 뭐 바로 비난 받고 바로 내리긴 했지만 그런 식의 유치한 잘 보이기 전법이 통한다 이거야. 통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좋아하니까. 심하게 할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연합에서 하루아침에 바로 그냥 네. 바로 잘렸는데 연합뉴스 TV. 네, 바로 잘렸는데요. 그 장제원이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바로 자르라고 해서 다음 주에 바로 잘렸습니다. 장태원이가? 네. 근데 저만 잘린 것이 아니고 그때 앵커했던 아나운서마저도 저녁 시청률이 안 나오는 저녁 시간대로 아예 그냥 심야 시간대로 아예 차라로 보낸 거죠. 제가 또 그거 당해봐서 알거든요. 네, 아예 보내버렸어요. 해봐서 아는데. 네, 아예 보내버렸던 게 뭐냐?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앵커는 실수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장제원의 사무총장 관련된 주제가 있었던 거고 여당에 먼저 발언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이 저한테 발언권을 준 거였어요.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잘못된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발언권을 다시 여당한테 또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발언권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장제원은 그걸 가지고 두 사람을 잘랐고 더 끔찍한 것은 방송에서 잘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연합이나 YTN은 한 25분, 30분 정도 분량은 유튜브 방송도 있고 기사도 있거든요. 네. 그것마저 다 삭제했습니다. 그것만. 그 회차만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장제원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동건 오면은 이것보다 더 크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문제 삼지 않는 건 이걸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내부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저한테 실무진들이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한 게 없네요. 변한 게 없습니까? 아니,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경 대변인께서는 요즘 뭐 이것저것 많이 바쁘실 텐데. 네. 아니 그렇죠. 근데 제가 전화번호 이렇게 하고 나오는 다시 한번 전화번호 다시 한번 5437-1776번입니다. 근데 이거 이유는 제가 대전 유성을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국에 계신 분들이 대전에 지인분이 계시면은 꼭 소개시켜 달라. 그러니까 이번에 경선에서 이경을 좀 응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연결을 시켜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나 봐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민주당에 막 하고 싶은 얘기를 새벽에도 하시고 쏟아내시죠 막. 하소연하시는 거죠. 막 마음 그 답답하니까.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마음은 이해하죠. 저도 같은 마음이니까 이해하죠. 네. 그런데 새벽이라는 게 12시 넘은 새벽이 있고 또 새벽에 5시, 6시 정도에 된 새벽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중간에서 죽어나는 거죠. 그치.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로. 문자면 어떻게든 답장하니까요. 네. 문자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은 좀 무난한 공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아니에요. 그분이 이상민 의원님. 그분이 저 분당 운운했어요. 분당 운운하셨죠? 안녕하세요, 이성민이에요. 우리가 유쾌한 결별도 우리가 생활해봐야 돼요. 사진도 안 준비하고. 이거 뭐야? 내가 수박이야. 이상해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이상민 성대모사는 팻말도 안 되는 게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되진 않아. 제작도 안 했어. 제작도 안 했어. 이게 본전도 못 찾는다 이거야 이거. 나도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나도 볼 사람 봐요. 이거는 그나마 계절 메뉴도 못 되는 거야 이거는. 한시 메뉴. 사이드도 안 됩니다. 네. 합업 성대모사. 합업은 뭐예요? 한 3일 정도 행사로 그냥 이벤트로 하는 거라 이게 수치가 안 맞아요. 정성이 대충 내 얼굴로 하자. 근데 표정이 너무 비슷하세요.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그 대전 유성을은 이제 저희 지역구가 이제 이상민 의원이 계시는 곳이기도 해서 출마를 말씀드렸는데 이상민 의원님께서 뭐 출마를 안 하시게 된다거나 뭐 탈당을 하신다거나 그건 아직 모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카르텔이 있어요. 거기 나름대로.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기득권 세력이 또 있습니다. 근데 카르텔 표현 취소할게요. 카르텔은 약간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누구라고 얘기 못 하시겠지만은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라고 대전시장까지 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조직이 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경은 거의 그 혈혈단신으로 저는 그 당원분들이 많이 정말 계세요. 시민들의 지지로 지금 서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조직이 없이 지금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 네. 예. 그러니까 뭐 조직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분노하면서 도와주시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정말 적극적으로 뭐 앞에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라면 저는 진짜로 그분 그냥 돕습니다. 중간에 포기 선언하고 저 그분 도와요. 근데 그 네. 이상민 아닌 그분이 허태정 그렇게 열심히 안 했다. 그분은 그때 당시에도 열심히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어요. 혹시 저를 지지했습니까? 저를 지지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분은 안희정계입니다. 그래요? 네. 그분은 안희정계고요. 예. 이재명 대표 그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말로 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금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많은 대전시에 계시는 당원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추후에도 이재명이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분이라면은 저는 그분 지지합니다. 그런데 아니세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이상민 의원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민 의원님은 그래도 기득권이라고 하기에는 본인 혼자서 거기까지 5선까지 오신 분이세요. 뭐 다른 당에 갔다가 오셨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꼭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연대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네, 제가 지금 뭐 국회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재명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소위 우리 당원분들한테 수박으로 분류되신 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뭐 이래저래 할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혹시 건강을 해치실까 좀 걱정되는데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걱정되는 얼굴이 표정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울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을 좀 훔치면서 해주세요. 걱정이 너무 힘내세요. 손은 괜찮아지셨어요? 손요 지금 뭐 악수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못 움직였어요. 사실은 이 조직에 기댄 선거 운동은 그거는 아주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도 한 가지 좀 기대와 희망이 있는 거는 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뭐 지역구별로 수천 명에 이르는 그런 도저히 조직에서는 헤아려지지 않는 그런 민심이 있거든요. 아마 그분들은 이제 중앙 정치를 바라보면서 지역위원회에 가입했을 텐데 그 지역에 어떤 개혁지향적인 후보가 나왔느냐 아마 들여다보실 거고 그렇다면 대전 유성을에서는 이경 말고 또 있습니까? 유성을에서는 글쎄 제가 제 입으로 저밖에 없다고 어떻게 얘기하죠? 당연히. 제 입으로 드릴게요. 이경 대변인밖에 없습니다. 네, 이경 대변인이에요. 본인 얘기이지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당원분들의 당심을 제일 잘 듣고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제가 가장 앞장설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받으면은 그 시민의 그 도움으로 됐다라고 생각할 후보다. 그럼요. 전 지금도 제가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당원 믿고 가는 겁니다. 당원 분들만 믿고 그냥 갑니다. 배신 안 때리고. 제가 배신이요? 우리 시민들을 너무 많이 배신들 하잖아. 지금. 저도 많이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요. 아픔을 알고요. 글쎄요.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시민을 배신하지 않는 후보가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배신뿐만 아니고 정말 소통을 잘하지 않을까요? 네, 소통 잘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뭐 거만한 거 없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별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권력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바지런하게 움직이고 더 많이 듣고 그리고 일 잘하고 싸울 땐 싸우고 들을 땐 듣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자신 분명히 있습니다. 저 7월 말까지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죠? 아니 7월 말까지 당원 가입을 하셔야지만이
그것도 유성을로 주소가 당원 가입이 네. 돼야지만 저 경선에 도와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경 TV에 보시면은 온라인 앱 다운 받아서 온라인 당원 가입 방법까지 전부 2분으로 끝내서 다 나와 있거든요. 앱 네. 다운 받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2분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페이퍼로 만약에 당원 가입을 만약에 하신다. 그런 분들은 저는 다 온라인으로 해주시는데 그런 분들은 14일까지입니다. 네. 14일. 네. 온라인은 7월 30일, 네. 31일, 네. 페이퍼는 14일. 왜냐하면 이게 처리 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시도당마다 당원 가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7월 14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일주일 며칠 안 이내. 남았죠. 예. 네. 근데 온라인 당원 가입은 30일까지 네. 가능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주소는 유성을로 해주셔야 돼요. 네. 세상을 바꾸고 싶다. 근데 민주당을 통해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온라인 당원이라도 7월 말까지 가입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성을이 그 지역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 무슨 동에 있는지. 노원 2, 3동, 관평동, 전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많지 않네. 네. 이게요.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다음에 실은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전민 구주 관평인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보여요. 살짝 되게 이렇게 틀어주시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노원 2, 3동, 전민 구주 관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색깔에 보시면 또 많은 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렇죠. 위에가 유성을인데 노원 2동, 3동, 전민동, 구주동, 관평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도 아주 세부적으로 동이 더 나눠져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제 이경 TV라든지 이경 TV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민 하나만 좀 안 봐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민을 안 보게. 너 엄마 나오지 말래잖아. 뭐 임마. 먼저 호이랑 좀 치웠다 엄마. 나와. 세상이 우리가 유쾌한 결별을 해야 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형님 제 말 안 들어요 형님? 이게 어디서 아니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동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노원 2동, 3동, 신성동, 구주동, 전민동, 관평동입니다. 네. 아까 신성동을 빼먹었네요. 네. 지족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적동은 노원 2동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족동. 네, 지족동이 예전에 제가 있던 방송사 극동방송 사옥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지금 지족동 살고 있어요. 그래 지족동에. 네. 추억의 극동방송. 네, 맞아요. 저 옆집입니다. 옆집. 자꾸 극동방송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이스트 극동입니다. 네, 자 이제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